화면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복적으로 내려오면서 마블 그 로고가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마블 로고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붉은색 배경에 마블 로고가 딱 정립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요.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조금씩 이제 그 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블 인트로 영상을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에는 자, 마블 인트로 이름 적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 브라우저 여러분들 어디에 저장할지 브라우저도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블 인트로 만들기라 그래서 제가 PDF 파일로 순서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요 순서를 좀 정리를 제가 해서 드렸으니까요. 지금 작업하시면서 그 문서 파일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있는 게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을 10프레임으로 조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사진을. 근데 사진의 길이가 자 10프레임으로 불러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임포트 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진 가지고 작업할 때 임포트 했을 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죠.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조절을 했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임포트 할 때. 자,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 그러니까 에디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 예, 가시면 타임라인 예, 여기서 조절을 했었죠.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리퍼런스의 타임라인을 열어보시면 자, 이 듀레이션을 조절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디오 트랜지션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디오 트랜지션의 길이고, 자, 세 번째 게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이죠.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을 조절하라. 자,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을 자, 지금 여러분 얼마로 되어 있으신가요? 10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만약에 얘가 10프레임으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자, 얘를 10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컨즈 초로 되어 있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프레임으로 바꾸셔가지고 여기다가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불러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서 마블 인트로 폴더 오늘 그 다운로드 받으신 마블 인트로 폴더를 자, 마블 인트로 만들기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렇죠? 요 이미지에 열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틸 이미지가 잔뜩 들어 있어요. 네. 한 40개, 50개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각각 불러올 게 아니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셔서 자, 이 폴더체 가지고 올 거예요. 폴더체. 자, 여러분들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이
파일을 각각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폴더체 가져오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미지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임포트 폴더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폴더를 실행을 하시면 이거 이제 폴더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더체 불러들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폴더 안에 이 영화 스틸컷들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하셨죠? 그러면 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미지의 사이즈가 동영상 크기와 다르기 때문에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프로퍼티스에서 확인을 해 보면 자, 얘가 지금 1880에 그렇죠? 1880에 804 정도의 사이즈죠. 이거는 동영상에는 없는 그 규격이잖아요. 그렇죠? HD면은 1280, 7200이고 FHD면은 1920, 1080 사이즈니까 자, 이 사이즈는 자, 동영상 사이즈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퀀스 세팅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파일에서 뉴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퀀스를 미리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사이즈를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그래서 파일 뉴 시퀀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시퀀스 세팅 창이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매뉴얼로 그 시퀀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 커스텀에서 720 사이즈 720의 30프레임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HD 사이즈로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720 30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시퀀스 세팅 값을 선택을 하시고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폴더체 타임라인으로 옮겨 놓으세요. 폴더체 이렇게 직접 타임라인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으로 폴더체 옮겨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옮겨지죠.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플레이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10프레임이면은 시간상으로 하면 3분의 1초죠. 3분의 1초. 자, 3분의 1초씩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 완성된 영상을 한번 불러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마블 인트로라고 완성되어진 영상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그럼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옮겨보면 얘가 한 장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까 마블 인트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착착착착착 한 장씩 내려오는 액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 장씩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위에 트랙에 뭔가 내려올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요 이미지들, 자, 이미지를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하세요. 자, 선택을 하시고 위에다가 복사를 해줄 거예요. 자,
자, 복사할 때 여러분들 Al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주시면 되죠. Alt 키 누르고, 예, Alt 키 누르고 복사를 해주시는데요. 복사하실 때 이렇게 한 칸을 옆으로 비껴서 복사를 해주세요. 한 칸을. 자, 복사를 하시는데요. 바로 위에다 복사하지 마시고, 한 칸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위아래 똑같은 게 있으면 내려와도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컷들로 내려오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칸을 옆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이제 하나가 남잖아요. 뒤에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면 얘는 제일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내주면 한 칸씩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컷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트랙과 두 번째 트랙이 다른 컷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신 게 2번까지 한 거예요. 2번. 타임라인에서 트랙 2에 하나 더 복사를 하는데 교차시켜서 복사한다. 요게 이제 2번, 두 번째 거를 이제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을 한 컷씩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액션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액션을. 자, 그 내려오는 액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을 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자,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 주려면 어떡하죠? 이펙트 컨트롤에서 애니메이션을 줘야죠. 그렇죠?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셔서, 자, 여기 모션. 자, 모션을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두 번째 트랙에 있는 거에 액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트랙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트랙에 있는 클립에 모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지금 포지션 값에 키프레임을 줘야 되는데 그 포지션 값은 두 개잖아요. 얘가 X축, Y축이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이려면은 X축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Y축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그렇죠. Y축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Y축을 클릭하시고, 자,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다 올라갔을 때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 주시고, 그럼 플레이 헤드를, 자, 7프레임에 놔주세요. 7프레임, 7프레임. 자, 7프레임 이제 여기서 확인하면 되죠. 7프레임에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내려와야겠죠, 얘가.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Y축을 당겨주면,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320이 처음값이니까 32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키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죠. 플레이드를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해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액션이, 자,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액션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속도감을 더 느끼게 해주려면 블러 효과를 주면 됩니다. 블러. 그래서 블러 중에 디렉션 블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트에서 블러라고 쳐보세요. BLUR. 블러. BLUR. 이렇게 쳐보시면 블러 앤 샤픈, 비디오 이펙트의 블러 앤 샤픈에 디렉셔널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디렉셔널 블러. 자, 이 디렉셔널 블러를, 자,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러 랭스를 조절해 보시면, 자, 블러 랭스요. 디렉션 말고 블러 랭스 값을, 디렉션은 0도로 주셔야 되고요. 블러 랭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100 정도까지 올려줘 보세요. 자, 얘가 지금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흐려져 있으면 안 되고 얘가 다 내려왔을 때는 블럭 값이 사라져야겠죠. 자, 그래서 0프레임일 때는 블러 랭스가 100으로 주시고요. 자, 멈췄을 때는 블러 랭스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7프레임으로 왔을 때는 블러 랭스 값을 0을 줍니다. 0.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블러 값이 적용이 되다가 얘가 딱 멈췄을 때는 블러 값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멈추게. 자, 그러면 요 액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얘를 이 뒤에 있는 컷들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돼요.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한두 컷도 아니고, 그죠? 한 5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매 컷 이렇게 작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쉽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잘 보세요. 모션하고, 여기 지금 모션에 키프레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키프레임 준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모션하고, 그 다음에 디렉션 블러. 요 두 개를,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디렉션 블러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디렉션 블러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펙트, 지금 키프레임이 적용된 두 개의 이펙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세이브 프리셋이라는 걸 해줘요. 세이브 프리셋.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적용을 하잖아요. 이펙트를 적용을 했으면 여러 개의 이펙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프리셋 하시고 여기다가 마블 뭐 인트로 라고, 예. 자, 적어주세요. 마블 인트로라고. 그 다음에 OK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펙트에 가셔서 이 블러라고 돼 있는 부분, 이거 검색어를 끄셔야 돼요. 검색어를 X 눌러서 검색어를, 예, 지우세요. 그 다음에 사전 설정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블 인트로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에다 한번 끌어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에다가, 자, 이렇게 끌어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것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뒤에 있는 거에다가 다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컷 한 컷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컷 적용 안 된 세 번째 것부터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하시고요.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적용이 돼요. 자,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컷에 동일한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을 할 때, 동일한 모션과 동일한 이펙트를 적용을 할 때 세이브 프리셋을 이용을 하시면 그 세이브 프리셋으로 저장된 이펙트를 그냥 갖다가 드래그해서 넣는 것으로만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4번까지 여러분들 한 겁니다. 4번까지. 그죠? 4번까지 자,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부터 이제 할 차례예요. 근데 5번에 보면 네스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스트. 자, 네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클립으로 묶어 주는 거예요. 하나의 클립으로. 지금 이렇게 각각으로 만들어진 요 클립들을 하나의 클립으로 묶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 주느냐? 이걸 일단 다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요.
네스트 가운데 보시면 네스트라고 있어요. 네스트. 자, 네스트가 이제 둥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둥지. 그래서 새 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둥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둥지로 얘네들을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스트를 실행을 하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하나의 클릭으로 이렇게 묶였죠. 네스트 시키면 이렇게 하나의 클릭으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묶여주셨으면 얘를 하나를 더 복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lt 키 누르시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속도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 처음에는 좀 천천히 내려오다가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긴장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오다가 뒤에 가서 속도를 더 빨리 해주려고 하나를 더 복사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네스트 시킨 거, 자, 얘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스피드 앤 듀레이션, 스피드 앤 듀레이션에서 스피드를 200으로 만들어줍니다. 200. 2배 빨라지는 거죠. 2배. 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스피드 앤 듀레이션 하셔가지고 300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갭은 델리트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처음에는, 자,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쭉 내려오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300%를 해준 부분 가면, 속도가 휘리리릭 하고 빨라지죠. 예, 이렇게 이제 속도 변화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네스트 시킨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속도 변화를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스트 시켜서 하나의 클립으로 이제 묶어주고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지금 6번까지 했죠? 두 개로 클립을 분리해서 자, 속도 조절한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로 이게 나뉘어 있잖아요.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얘를 또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 한 번 또 네스트를 다시 한번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네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러면 얘가 두 개로 나뉘었던 게, 자, 또 하나로 또 묶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얘를 두 번째 트랙으로 올려줍니다. 두 번째 트랙으로. 자, 이렇게 두 번째 트랙으로 올려주는 이유는 완성된 영상을 잠깐 보면요. 자, 완성된 영상인데요. 자, 얘가 처음에는 이미지가 보이다가 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글자가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배경 컬러가 나타나요. 그리고 배경 컬러 위에서 이렇게 하얀색 로고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배경 컬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로고가 만들어졌을 때 생겨나는 배경 컬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로 배경을 할지, 자, 색깔을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배경 컬러를 만들겠습니다. 자, 배경 컬러를 어디서 만드냐면, 자,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컬러 매트라는 게 있어요. 컬러 매트. 여기서 컬러 매트라는 것을 자, 해주시면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컬러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하나 지정을 하세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OK를 클릭하시면 얘가 어디 생겨나냐면 프로젝트 패널에 생겨나요. 프로젝트 패널에. 자, 프로젝트 패널에 생겨난 이 매트를, 자, 지금 첫 번째 트랙이 비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랙에다가
자,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늘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트랙에는 컬러 매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트랙에는 지금 영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세 번째 트랙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쵸? 이 마블이라는 글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씨가. 그죠? 자, 여러분들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예.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랙 매트 키. 그러면은, 자, 매트로 사용할 이 마블이라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3번 트랙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 툴, 자, 타입 툴 선택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 자, 마블이라고 자,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텍스트 입력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 툴로 꼭 픽스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안 해주면 계속 타입 툴 선택하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글박스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글씨를 쓰셨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픽스를 시켜줘야죠, 항상. 네. 그래야 얘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수정을 하려면, 글씨 수정하려면 어디로 가요? 이펙트 컨트롤로 가셔가지고, 그죠? 이펙트 컨트롤 안에 있는 이 텍스트,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죠. 그죠? 여기서 서체도 여러분들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컬러 등등, 자, 여기서 이제 조절해 주셔야죠. 자,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두꺼운 서체로 해주세요. 두꺼운 서체. 그래야지 글씨 안에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잘 보이겠죠?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세요. 흰색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3번 트랙에 글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건 길이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길이를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바닥에는 컬러 매트, 바탕 색깔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애니메이션 준 그 영상, 그리고 제일 위에는 매트로 사용할 글씨.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 오늘 많이 보셨죠? 트랙 매트 키 적용할 때 만들었던 조합.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글씨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박스를 하나 그려주면은 마블 로고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박스를 하나 그려볼 텐데요. 박스를 그리려면 이 펜툴, 자, 펜툴 선택하시면 펜툴 꾹 눌러보세요. 여기 렉탱글 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마블이라는 글씨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블 클립 선택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박스가 붉은색으로 나오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필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 여러분들 쉐입, 자, 쉐입에 가시면은 자, 지금 필이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필을 체크를 끄고 스트로크를 줘야죠. 자, 스트로크를 준 다음에 두께를 살짝 조절해 줍니다. 자, 그리고 움직일 때 마찬가지로 선택 툴 선택하시고 움직여야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예, 마블 인트로랑 비슷한 로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자, 그러면 트랙 매트 키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랙 매트 키 이펙트에서 이제 트랙 매트 키 찾아야죠. 그렇죠? 이펙트 가셔가지고 이펙트에서
트랙 매트 키 TRACK 이렇게 트랙이라고 치시면 키잉 안에 트랙 매트 키라는 게, 자 트랙 매트 키 찾으셨으면 얘를 어디다 적용한다 그랬죠? 1번, 2번, 3번 트랙 중에, 그쵸, 2번에다 적용해야 돼. 2번에다가, 자 2번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자 이펙트를 적용했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이펙트가 있지만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펙트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설정 값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랙 매트 키가 여기 일단 적용된 거를 확인을 하시고 매트를, 자 몇 번에 있어요 매트가? 3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씨가 매트로 쓸 거니까, 그래서 매트를 3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글씨 안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게, 아니 로고 안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표현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이제 로고만 애니메이션 해주면 돼요. 로고가 지금 보세요. 얘가 커졌다가 쓱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졌다가 작아지는 액션, 요 액션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매트를 애니메이션 주면 되는 거예요. 매트를. 그래서 매트를 이펙트 컨트롤을 해서, 자 사이즈를, 자 모션에서 스케일을, 자 이만큼 커지게 했다가, 그렇죠? 이만큼 커졌다가 얘가, 자 끝에서 한 5분의 1 정도 지점 가서 최종 크기로 딱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로고가 쓱 날라 들어가는 느낌을 이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트랙 매트 키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글씨에다가 스케일 값으로 애니메이션 줍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자, 지금 이제 몇 번까지 해준 거냐면 10번까지 해준 겁니다. 10번까지 트랙 매트 적용한 것까지 해서 10번까지 이제 적용해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자, 여러분들 완성된 걸 보면요, 처음에는 글씨가 안 보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영상만 보여요.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글씨가 싹 오버랩이 되죠. 그리고 이 트랙 매트 키 효과가 유지가 되다가 끝으로 가면 마블 로고로, 자 완성이 됩니다. 그죠? 요거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이 변하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변하는 단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 트랙 2번 트랙에 있는 이미지 있죠. 이미지, 이 영상을 복사하세요. Alt키 누르고 4번 트랙으로. 자 그럼 얘는 지금 트랙 매트 키가 현재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거랑 같은 영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복사한 트랙 4번에 있는 클립에 적용된 트랙 매트 키는 델리트해서 지웁니다. 델리트해서 지워요. 자 그러면 지금 영상만 보이겠죠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만 보이는 상태죠. 트랙 매트 키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영상만 보이면, 자 얘를, 자 한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자 얘를 아웃 포인트를 이렇게 줄여주세요. 아웃 포인트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트랙 매트 키가 나타나겠죠. 영상만 보이다가 갑자기 트랙 매트 키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중간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중간이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려면 오페시티로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트랙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오페시티 라인을 이렇게 기울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키프레임을 자, 오페시티 라인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면 키프레임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클릭해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다 하나 또 만들고, 두 개 만들어서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서히 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처음에 영상만 보이다가 트랙 매트 키 적용한 애로 서서히 오버랩. 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글씨는 여기 글씨가 또 글씨가 뒤에서는 글씨가 이렇게 오버랩이 돼야 되잖아요. 글씨가 오버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복사하면 돼요. 글씨를. 그래서 세 번째 트랙에 있는 글씨를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위에다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처음부터 나올 필요 없으니까 자, 또 한 3분의 1 지점부터 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컷으로 띡 바뀌면 안 돼. 재미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흰색으로 탁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오페시티 라인에다가 키프레임 적용을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키프레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페시티 라인 클릭, 그리고 두 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쪽에도 클릭. 그래서 키프레임 두 개 만들고 기울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연속해서 보면 영상만 나오다가 트랙 매트 키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여기서는 로고로 다시 오버랩이 돼요. 그죠? 이건 그냥 오버랩만 시켜주면 돼요. 오버랩만. 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지금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애니메이션. 자, 여기에 약간의 이제 양념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양념을. 자, 양념은 아까 썼던 거예요. 썼던 거. 아까 썼던 건데 뭐냐면 올드 필름 이펙트 아까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효과, 동영상 효과를 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필름 이펙트 자 임포트 하셔가지고요. 자, 얘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트랙이 많아지면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럼 작업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작업 끝난 거는 얘를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다 닫아주세요. 닫아주시면은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걸 열어놓으면 계속 열리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닫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올드 필름 이펙트를 얘도 마찬가지죠. 영상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름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 위에 트랙에다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다 가려버리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블렌드 모드 조절한다 그랬죠? 그렇죠? 블렌드 모드 이펙트 컨트롤에서 블렌드 모드 조절하셔가지고 자, 오페시티에 있죠? 블렌드 모드는 블렌드 모드 자, 조절해 보시면 자, 이건 적용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오버레이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그렇죠? 오버레이로 적용해 주니까 뭐 나는 소프트라이트가 더 좋다 라고 하시면 소프트라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 이걸 여러분들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좀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lt키 누르고 그대로 옆에다 복사. 예, 이렇게 복사하시면 지금 이렇게 올드 필름 이펙트가 한번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울렁울렁하죠? 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이펙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드 필름 이펙트 때문에.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해주면 여기 필름 번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필름 번. 자, 필름 번도 임포트 하셔가지고, 자, 필름 번은 이런 효과입니다. 이게 필름이 한번 샥 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한번 번쩍하는 거예요. 번쩍하죠. 요거는 마지막에 로고를 한번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 번 효과도 이렇게 끝에다가 적용을 하세요. 자, 그럼 마찬가지죠. 얘가 안 보이니까, 자, 얘가 안 보이니까 이펙트 컨트롤에서, 자, 얘를, 자, 처음에 일단 오버레이를 한번 바꿔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얘는 오버레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다른 거를 좀. 소프트 라이트. 자, 소프트 라이트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드 라이트. 하드 라이트도 안 되겠네요.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자, 라이트는 해줘야겠네. 라이트는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펙트가 한번 적용이 되죠. 라이튼으로 하겠습니다. 이 필름 번 효과는 라이튼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최종 영상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마블 인트로로. 그쵸? 다 되신 분들은,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렌더링 걸 때 워크 에어리아, 자, 여기 위에 있는 회색 바 워크 에어리아를 일단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자, 파일 메뉴 가셔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미디어, 미디어로 가셔야죠. 자, 이렇게 이제 가셨으면은, 자, 이 포맷, 그렇죠? 포맷에서 코덱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덱을, 자, H264, 자,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코덱이기 때문에 H264로 지정을 해주시면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 프리셋, 여기서는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지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나 올릴 거다 그러면은 유튜브 720p HD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프리셋 설정해 주시고, 코멘트는 쓸 필요 없고요. 아웃풋 네임에서, 자, 이걸 글씨,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장소와 이름을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저장, 이름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익스포트를 하셔도 되고 큐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익스포트는 프리미어에서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거고, 큐는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Q를 이번에 눌러보겠습니다. 자, Q를 눌러보시면 지금 미디어 엔코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이게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떴죠. 여기 미디어 엔코더라는 프로그램으로 렌더링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걸면 여기, 자, 이 프리미어 시퀀스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유튜브가 아니라 좀 다른 걸 받고 싶다. 그러면 요 세팅 값,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 세팅 값을 눌러서 설정을 다시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 설정이 다 이제 됐으면 요 초록색 버튼 있죠? 초록색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렌더링을 한번 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렌더링 진행하셨으면은 자, 여기 이름 있잖아요. 요 파란색으로 이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로를 클릭을 하시면요, 해당 폴더가 이렇게 열려요. 그럼 여기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렌더링한 파일이.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최종 완성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